경찰하고 언론하고 시민하고 체육회하고 언론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갖다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막판에 오후에도 장동희 대표 또 왔어요. 왔는데 막판에 어떤 여자분이 나서가지고 문을 딱 막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 죽지 않는 한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조건 못 들어간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못 들어간다니까. 솔직히 근데 답 없죠. 그래서 장동희 대표도 말하기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장동희 대표도 가지고서 한번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평가는 여러분 해주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화요일이죠. 6월 16일 화요일 날 아침 오전 9시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려 200여 명에 가까운 경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경찰 200명 보이는 것밖에 없고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아지면 또 외곽 지원 또 경찰도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버스, 경찰 버스 한 50대 정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김현태 단장님이 본의 아니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도 원웨이 뉴스가 그때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김 단장님께서 거기에 갔어가지고 취재하러 갔죠. 갔는데 혼란 경능을 보고 중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했거든요. 알았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사람들, 시민들은요, 지휘관, 지도자도 없으니까 막무가내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대화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의견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경찰 2명, 그 다음에 체육회 2명, 그리고 기자 2명, 그리고 시민 2명 해서 만약에 체육회 관련자가 10명이 들어가면 경찰도 10명, 그리고 언론사 10명, 시민 10명, 이렇게 해서 한 명 파트 맡아가지고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곳, 올림픽공원 이곳 경기장 안에는 송파구에서 시행된 380개 투표 함이 보관대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물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80개 되는 그 투표함을 지켜야 되고 투표 용지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혹시나 체육회 관련되는 선수단 관련해서 들어간다 하지만 혹시나 그들이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또 딴짓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 투표함에 손을 댄다거나 투표 용지에 손을 댈 수도 있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합의가 됐어요. 경찰도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다 오케이 됐는데요. 다 된 마당에 이제 오케이 되면은 막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니 거기서 또 반발했는 게 김현태 단장이 보고 아니 당신이 뭔데 나서냐? 네 책임질 수 있냐? 지금은 오전 시간이라서 이게 둘러싸인 시민이 적지만은 금토일 왔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다 어떻게 반영하냐? 그 사람의 의견이 뭔지도 묻지도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단장님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러면은 많은 또 방송 언론사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 제가 지켜보는 저도 그냥 안타까웠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냥 안타까웠을 거예요. 아이고 저래서 결국 분열돼가지고 같은 목소리 못 내고 결국은 여러분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이제 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박정보 서울청장도 똑같은 말 했는 게 뭐냐면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정당하다. 평화적인 거 인정한다. 다만 체육관 안에 그 경기장 안에 물품을 놔두고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관련자들은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전에 탁구 국가대표도 유성민이가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거든요. 체육회 회장이면 아니 좀 저는 납득이 안 돼. 60억인지 70억인지 현재 손실을 입고 있다 하더라고요. 야, 일주일 만에 그게 60억 70억 손실 입는다는 데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갔고요. 또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느냐면 이곳에 선수들이 가서 자기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해외에 또 경기 나가야 되니까 그걸 못 가져오게 되면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더라고요. 유성민 전 국가대표 탁구 국가대표였지 않습니까? 현재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유성민이가 사실은요 본인이 부정 비리가 현재 드러났죠. 알고 계십니까? 후원금을 받았는데 2억입니까? 몇 억이죠? 혹시 아세요? 2억을 받았는데 그걸요 차명으로 받았어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성민은 경찰서에 가서 며칠 얼마 전에 보도 아마 출석하고 왔죠. 그러다 우리를 의심을 하는 거죠. 유성민은 분명히 경찰에 가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그 자신의 범죄를 이재명처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요구하는 뭐 어쨌든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여하튼 이재명이나 김민석 총리나 경찰청장이 현재 우리 시민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반 그러니까 체육계 관련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감금하고 못 가게 막으니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겁니다. 불법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욕먹기 싫어가 그 프레임에 갇히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김현대 단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함을 손대지 않고 투표용지 손대지 않는다면 그거는 열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뭐 그 사람들 피해 입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여튼 그러면은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들어가게 막으면 이제 경찰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죠. 경찰은요 그 유승민 체육회장이 이제 우리를 고소 고발해 놨기 때문에 경찰은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을 마음대로 경기장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 시민들을 강제로 진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그걸 방해하는 우리 시민들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겠다는 건데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좀 성숙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체육계 관련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져가라고 물건 필요한 거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또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언론도 한 사람이 한 명씩 대 가지고 딴지 못하도록 다 감시하고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좀 동의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는요 그걸 지켜보면서 역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다. 이런 말이 있거든. 최악의 독재보다 그러니까 최악의 독재보다도 무정부 상태는 더 안 좋다고 하거든요. 무정부 상태는 만인의 다 투쟁이 나타나거든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옳고 그러면 답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인의 대한 투쟁 이런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질서 유지하게 했는 게 우리가 제도고 국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에 모였던 건요 장점도 있죠.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깃발 흔들고 있고요. 그런데 막상 이것처럼 한 목소리 내야 될 때는 이게 개판이 돼가지고 개판처럼 보이고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김현대 단장님 너무 지혜롭게 왜냐면 김현대 단장님 또 대테러 작전을 해봤잖아요. 그 30년 해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의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김현대 단장님은 바로 빠졌어요. 원래 뉴스는 여기서 빠지겠다 했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경찰이 3번 정도 진입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또 들어간다 했다가 또 안 돼. 물론 한 3번째 정도까지 시도했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큰일이다 이거. 야 여기서 결국은 공권력 투입되고 강제 진압이나 쓰는구나 했는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언론 우리 이렇게 시민들이 언론에도 그렇고 경찰에 다 호소를 많이 했어요. 뭘 호소했는지 아세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호소하는 게 지금 참정권 되찾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경찰 보고도 역시 경찰은 우리 편 아니냐? 막 호소를 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막말했는 그 서울 경찰청장이 직접 왔는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 못했는데요. 현재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고 뭐냐면은 현재 서울 경찰청장은 없죠. 대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경찰청장은 없고 대리가 하고 있고 서울 경찰청장은 박정복 경찰청장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송파 경찰서장은 관할 경찰서인데 이미 사임했지 않습니까? 출근 안 해버렸어요. 그건 뭔 말하냐면은 또 경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도 송파 경찰서장님께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어가지고 왜 시민들의 이거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뻔히 아는데 위에 상부 지시를 받고 강제 진압이나 쓴다면은 본인의 삶도 본인의 명예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송파 경찰서장님께서
사태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보다는 시대의 의인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선택의 순간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도 사실은요, 우리가 또 막 요구했어요. 위에서 명령 내리더라도 중간 간부들이라도 제발 그런 거 거의 따르지 말라고, 당신들 시민편 들어야 된다고 호소를만 했는데 그게 약간 움직여진 것 같아요. 경찰도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지만은 뭐 폭력적이거나 협박적, 위협적이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9시부터 시작돼서 10시 반까지 한 서너 차례 되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또. 현장에 대단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10시 30분 정도 돼가지고, 박준태죠. 박준태, 장동혁 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원이죠. 박준태 의원 먼저 도착했고요. 그 전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최고회의를 열다가 우리 경찰이 공권력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서 출발했어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경하게 이렇게 입장 표명하고, 근데 여의도에서 사실 이거 송파 올림픽 경기장까지 올림픽 공원까지 오는데 한 40-50분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박준태, 장동희 대표의 비서실장 겸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경찰 책임자가 박준태 의원을 피해버려요.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도착했는 게, 김민전 의원도 온다는 이야기 들렸고, 또 김민수 최고위원도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장동희 대표도 등장했거든요. 등장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돼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장동희 대표 역시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어요. 뭐냐면은 아까 김현태 단장님이 먼저 만들어 놓은 초안이죠. 무조건 경찰 2명, 그다음 체육회 관련자 2명, 우리 시민 2명, 언론인 2명. 그때는 KBS하고 처음에는 KBS랑 TV조선이었는데 그 뒤로 KBS랑 연합뉴스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됐거든요. 돼가지고,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대신에 또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들어가서 혹시 전산 조작할지 모르지 않냐 해가지고, 전산 장비는 만지지 않도록 들어가더라도, 그거까지도 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멀리서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거든요. 근데 저랑 김현태 단장님은 의지하면은 전면에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여기는 전환길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단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김현태 단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게 가장 큰 의의잖아요. 청년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괜히 제가 나서가지고 거기 또 협상하다 보면은, 야, 결국은 언론에서는 딱 기다렸다는 듯이, 야, 봐라. 전환길이가 뒤에서 뭐 예를 들면 배후 조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또 더딥힐까 싶어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전환길 보고 또 저보고도 막 나서서 빨리 협상 좀 이끌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서면은 이건 안 된다. 시민들에게 맡겨둬야 된다. 그리고, 또 대화 과정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요. 그런 속에 장동희 대표가 잘 이끌었지만, 11시 한 30분 정도 돼갈 무렵 11시 넘어가지고요. 장동희 대표는 또 스케줄이 있나 봐요. 또 자리를 떴어요. 맞죠? 장동희 대표 자리를 떴고요. 뜬 뒤에도 계속해서 뭐 현재 대화는 계속 되고 있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남았었나? 여하튼 그 대화가 몇 시까지 계속되냐면은, 아침 9시에 시작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현태 단장님이 처음에 이렇게 중재하다가 빠졌고, 10시 반 정도에 장동희 대표가 도착했고, 10시 한 3, 40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11시 좀 넘어가지고 장동희 대표도 빠졌어요. 저도 아침도 못 먹고 해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온다고 하도 덮어가지고, 옆에 식사 잠깐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걸 유튜브로. 그리고 오후 내내, 제가 오후에 이제 또 뭐냐면 또 떼약볕에 나가서 이거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과 함께 저는 또 그쪽에는 안 가고, 1-3에 지금 저 가장 많이 외치는 곳에 가서 뭐 떼약볕에서 또 1시간 넘게 또 이걸 외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동참해달라고. 제가 또 가면은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좀 작게 하다가도 제가 가면 또 막 크게 해요. 제가 가면 또 힘이 되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그늘에 있다가도 제가 또 약볕이 있으면 저를 보고도 이래 나와가지고 같이 외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저는 또 SNS를 통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참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패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참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들 평가해 보실래요? 이렇게 합의가 다 됐잖아요. 경찰하고 언론하고 시민하고 체육회하고 언론 다 합의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갖다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막판에 오후에 또 장동혁 대표 또 왔어요. 왔는데 막판에 어떤 여자분이 나서가지고 문을 딱 막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 죽지 않는 한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무조건 못 들어간대, 무조건. 막무가내로 못 들어간다니까. 솔직히 그때 답 없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말하기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간다라고 또 장동혁 대표가 그걸 또 두둔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들어가겠냐. 장동혁 대표도 거기서 한 발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곳에 좀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그 여자분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 해주십시오. 저는 평가 안 할게요. 왜냐하면요, SNS에서는 기다렸다는지 그 여자를 잔다르크라 그래요. 잔다르크가 너무나 잘 막았다, 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느 쪽 편드는 건 아닙니다. 뭐 잔다르크다, 뭐 유관순 열사다 하면서 진짜 애국자가 나타났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핑계가 되고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지 봐라. 결국은 업무 방해했지 않냐. 대한체육회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시위대가 막았지 않냐. 결국은 또 경찰이 강제 진압할 때 명분을 제공해 주잖아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보면은요, 왕이 없던 시대에 뭐 사사기가 있었죠. 많은 이렇게 사사기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왕을 세우죠. 사람들이. 왜? 통치자가 있어야만 제주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 가야가 생길 때도 원래는 구지가라 해서 원래는 추장들이 통치하다 왕이 없었거든요. 통합된 지휘도력이 필요하다 해서 왕을 기다렸죠. 그래서 구지가를 부르고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구와 쑥이현야 약불연이면 번작이 삐야라 해서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개 6개입니까? 하늘에서 구슬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첫 번째 부하있는 사람이 김수로 왕이에요.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설이라고,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많이 들어봤죠. 루소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를 왜 세웠느냐. 가만두면은 만인의 투쟁이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사회계약에서 세워지지 않냐. 뭐 옛날에 왕권 신수설을 또 믿고 했지만은 여하튼 뭐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가장이 있고 가장이 튼튼하면은 당연히 또 가족들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일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면 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면회 가면 면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휘관을 왜 뽑습니까?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다 같이 공동체 속에서 같은 우리가 이 공동체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는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도덕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곳에는요, 옛날 그 그리스 폴리스 그 천처럼, 좋게 보면은 자발적, 수평구조, 어느 누구도 지위도 없고, 참 자유분방하고, 어느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구호를 외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웅장해지고. 하지만 오늘처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는 반드시 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건 아니지만은 저한테 물어온 청년들이 있잖아요. 제 제자들이요. 자유대학도 그렇고, 이렇게 청년들이 물어오면은, 선생님 어떡할까요? 물어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예? 뭐 당연히 해줘야 되죠. 그러면 때는. 나무란 할 수 없잖아. 그래, 그거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알았어. 지도자를 뽑아라. 특히 200개 가까운 대학에서 시우선 했으니까 그 시우선을 한 총학생회 대표들로 하여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왜냐, 이대로 계속 가면은 오늘처럼 같은 어떤 정부에 이용당하지 않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지도자가 뽑으면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집회하자, 구호를 어떻게 하자, 일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보고도
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여러분이 그랬어요. 전학기 선생님이 좀 나서서라도 좀 해라. 저는요, 제가 나설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제가 나서면 또 나서라는 사람 있지만 반발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피켓을 들고 참여자 한 사람이지 그냥 시민들에 맡겨보고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가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 맡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건 지금 확실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걸 맡겨놓는 게 좋겠다. 지금도 일관되거든. 그거는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은 혹시 청년들이 지휘부를 만들고 워킹그룹 만들고 그래 실무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원봉사자들도 100명이 넘거든요. 200명 돼요. 이분들도 서로 단톡방 만들어 자기들끼리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대진년도 아닌데 왜냐면 9월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 아세요? 중간에 대진년이 들어왔다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은 좀 이슈가 됐죠.